큰 귀와 귀여운 외모를 가진 토끼. 토끼는 힘도 약하고 몸집도 작은 탓에 늘 포식자들에게 쫓기는 신세지만 재빠른 움직임으로 맹수들을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에 지배계층에 시달리는 민초들에게는 상징적인 동물이 되어 꾀가 많고 영리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여러 이야기에서 기지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지혜로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자신의 꾀를 믿고 오만하게 굴다 참교육을 당하는 악당으로 등장하는데요. 덕분에 별주부전, 토끼와 거북이, 토끼와 호랑이 등 토끼를 주인공으로 하는 우화들은 잘 알려져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잘 알려지지 않은 어른들만의 토끼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19금 토끼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마리의 교활한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토끼가 산책을 하던 와중 한 동굴을 발견하는데 그 동굴은 곰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동굴에 들어가 보니 어미곰은 밖에 나가고 새끼곰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본 토끼는 비열한 표정으로 새끼곰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어미가 있었다면 내가 마땅히 교접하였을 텐데 마침 없는 것이 가히 애석하구나. 이후 토끼가 자리를 떠난 뒤 어미곰이 돌아오자 새끼곰들은 토끼가 했던 말을 어미에게 전했고 이 말을 들은 어미곰은 산의 임금인 호랑이도 우리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어찌 토끼 따위가 나를 욕보이는가? 다시 온다면 집어삼키리라 라고 말하며 동굴 근처의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다시 동굴로 찾아온 토끼. 토끼는 새끼곰들에게 음담패설을 하며 또다시 어미곰을 모욕했고 토끼를 잡기 위해 숨어있던 어미곰은 토끼를 향해 뛰쳐나갔죠. 깜짝 놀라 우거진 나무 사이로 달아난 토끼는 한참 추격전을 벌이고는 자신의 작은 몸집을 활용해 칡과 등나무 사이로 도망쳤고 어미곰은 토끼를 쫓다 덩굴에 걸려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음흉한 표정이 되어 갑자기 돌변한 토끼는 뒤로 달려들어 어미곰을 범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어미곰이 몸부림을 치자 이제 내가 네 신랑이 아니고 무엇이랴 라고 놀려댔죠. 그렇게 곰을 농락하고 달아날 준비를 하는 토끼. 그때 토끼의 머리 위로 커다란 독수리가 날아와 토끼를 낚아챕니다. 이 모습을 본 곰은 토끼를 비웃으며 너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라고 물었지만 토끼는 태연하게 대답했죠. 상제께서 나를 약으로 쓰시겠다 하여 독수리를 보낸 것이니 내 마땅히 따라가는 것이다. 이는 곰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지만 상제의 재물이라는 말을 듣고 겁에 질린 독수리는 내 너를 먹어봐야 배를 채우기엔 부족하니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섬에 던져 굶어 죽게 할 것이다 고하며 모래와 돌만 있는 섬에 토끼를 던져버렸습니다. 곰과 독수리에 이어 이번에는 굶어 죽을 위기에 놓인 토끼. 그때 마침 헤엄을 치던 자라가 토끼가 있는 섬으로 올라왔고 토끼는 대뜸 자라에게 시비를 걸었죠. 친구도 가족도 없는 외로운 자라가 어찌 이곳에서 머무느냐? 이에 자라는 화를 내며 되물었습니다.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나의 족속이며 그 수가 이 바다를 덮고도 남는데 어찌 내가 외롭단 말이냐? 그렇게 둘은 자라의 친구와 가족들을 놓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 자라가 토끼의 도발에 넘어가 친구들을 모두 불러내 바다를 뒤덮자 토끼는 그 수를 세어보는 척하며 자라의 등을 밟고 육지로 건너가 숲으로 도망쳤죠. 그러나 토끼는 또 얼마 가지 못하고 이번에는 사냥꾼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빠져나갈 방도를 찾아봤지만 도저히 방법을 찾지 못한 토끼. 그런데 이때 토끼의 머리 위로 날아가던 한 마리의 쇠파리가 피를 빨기 위해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러자 토끼는 또 화를 내며 말했죠. 자손도 못 낳는 주제에 감히 나를 물려고 하는가? 이 말을 들은 쇠파리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자손은 수레에 가득 실을 만큼 많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토끼는 이번에도 그렇게 많다면 모두 불러 모아 내 몸에 털 하나하나마다 알을 낳아 보거라 라며 쇠파리에게 자신의 말을 증명해보라고 요구했고 쇠파리는 동료들을 불러 모아 토끼의 몸에다 빼곡히 알을 낳았죠. 얼마 뒤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온몸이 구더기로 뒤덮인 토끼. 그런 토끼의 모습을 본 사냥꾼은 덫에 걸린 지 오래되어 토끼가 썩어 구더기가 생겼으니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며 토끼를 풀어 산 쪽으로 던져버렸고 토끼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더기를 털어버린 뒤 산으로 도망쳤다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19세기경에 유행했던 우스갯소리와 야설들을 모아 쓰인 민간 설화집 고금소총에 수록된 교토탈화로 교활한 토끼가 화에서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힘보다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가진 지략담 중 하나인데, 나름 교훈이 있다고는 해도 음담패설과 패드립에 난데없이 다른 동물들에게 시비를 거는 토끼 이야기가 엄격한 유교사회였던 조선에서 유행했다는 게 조금 신기한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토끼는 약자이자 민초를 대변하는 존재로 양반을 상징하는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가 역전되어 놀려주거나 복수를 하는 이야기기에 인기가 많았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혹시 19금 토끼 이야기라는 얘기에 다른 쪽의 토끼나 고개 숙인 남성을 떠올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양에서는 토끼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왕성한 정력을 가진 카사노바의 상징으로 취급된다고 하니 토끼는 정말 다양한 이미지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잘 몰랐던 토끼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올해가 토끼의 해인 만큼 지혜를 발휘해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야기 속 토끼처럼, 그리고 긴 다리로 잽싸고 높게 뛰어오르는 현실의 토끼처럼 우리 모두도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포기였습니다.